안녕하십니까. 자산배분 투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도 브룸버그 리일드 4월 8일 날 방송된 내용 요약 및 해설해드리고 제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오늘 출연진은 골드만삭스, 그 다음 TCW 그룹,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아만다 레넴, 글로벌 회사채 전략가이고요. 그 다음에 TCW 그룹의 레이드 레드맨은 채권 코-디렉터죠. 그 다음에 마크 카바나 자주 나오는 분인데 글로벌 헤드 오브 미국 금리 이제 담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제 연준이 과연 연착륙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채권 가격이 장기나 단기나 떨어지고 있는데 무엇을 살 만한지에 대한 물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FOMC 미팅에서 월별 캡을 갖다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채 같은 경우에 65 빌리언, 65 빌리언 US 달러, 즉 600억 US 달러 축소하기로 했고 자산을. 그 다음에 MBS 같은 경우에는 30 빌리언, 그러니까 300억 US 달러를 갖다가 매달 이제 축소하는 거를 최대치로 하겠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FOMC 미팅의 이런 대차 대조표 축소, 즉 자산 축소에 대한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죠. 이분이 이제 이번에 블룸버그 오피니언에 지난주에 즉 4월 6일인가요? 기고하신 그 내용인데요. If stocks don't fall, the Fed needs to force them.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It's hard to know how much the U.S. Federal Reserve will need to do to get inflation under control. But one thing is certain, to be effective, it'll have to inflict more losses on stock and bond investors than it has so far. 그래서 명확하게 좀 연준이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려면 주식과 채권 투자자들에게 더 큰 손해를 끼쳐야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원문을 이제 제가 다 읽어봤는데 또 이렇게 분명하게 이 문구가 있습니다. shock라는 말은. 그래서 연준이 will have to shock markets. 뭔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한 걸 내놔야 된다는 걸 명확히 하시는 거죠. 그래서 the Fed will have to shock markets to achieve the desired response. 그래서 시장과 지금 사실 단기금리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 이 두 가지 크게는 이 두 가지 갖고 이제 지금 소통을 하면서 소위 게임을 하고 있는 연준인데 더한 긴축을 갖다가 분명히 줘서 실제로 이 금융자산 투자자들에게 더 큰 손해를 끼쳐야 된다는 얘기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졸탄 크레딧 스위스의 그 애널리스트가 얘기했다시피 이런 게 있어야지 사실 시장에 노동력이 더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총 수요는 오히려 감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융 자산의 이제 팽창이 줄어들수록 좀 근로 의욕도 성취되니까 임금이 올라갈 그 룸을 좀 다지는 거고 좀 없애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요죠. 수요단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뭔가 이제 좀 구매 의욕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 테니까요. 이것도 또한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요한 첫 질문들부터 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느냐? 이제 1번에 대해서는 1번이 답변이고요. 2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2번이 답변이에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만다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골드만삭스 리서치는 이제 30%만 지금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회사채 시장은 이제 지금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걸 그냥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보내든지 아니면은 일정 정도의 경기 후퇴를 감안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없는 그런 케이스, 즉 뭔가 소프트 랜딩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제 회사채 시장의 시그널은
그렇지 않고, 연준이 이제 잘 고개를 타면서 잘 이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오히려 그 찬스가 더 크다고 이제 대답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레드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prolonged inflation이거나 아니면은 결국에는 수요 감소를 통한 경기 후퇴, 이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실업률 자체가 좀 튀어서 시장에서 이제 고용이 좀 뭐랄까요, 둔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외에는, 실업률이 좀 올라가는 것 외에는 인플레이션 웨이지 스파이럴, 즉 인플레이션을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더들리 아까 기사를 블룸버그 오피니언에 올려놓으신 걸 이제 보시게 되면, 마크 카바나가는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의 말씀을 동의한다. 그 다음에 아직도 실질금리는 매우 낮다. 아직도 마이너스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장기물이든 단기물이든 지금 더 올라갈 룸이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 몇몇 분들은 연준의 긴축의 픽 허키시너스다. 최대한의 지금 타이트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채권이나 주식을 사야 된다고 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의견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 즉 연준의 자산을 축소하는 그런 카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지금 상태가 연준의 가장 호키시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어떤 근거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크 카바나가요. 그 다음에 오히려 연준이 오버슈팅, 긴축을 과하게 할 가능성이 리스크가 더 크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제롬 파웰이 언급한 바가 있죠. 지금 그때 당시도 이제 밸런스 시트 런오프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연준에 있던 자산이 축소되면서 시장의 실질적인 유동성을 달러를 갖다가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walking in a dark room, 깜깜한 이제 그 방을 지나가면서 이게 분명히 중립인 것 같은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뭐 이런 그 표현을 그때 하셨는데, 이번 상황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연준의 정책금리, Fed Funds Rate가 이제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5월 달에는 뭐 소위 얘기해서 50bp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금과 회사채 중에 현금이 이제 더 좋아지는 그런 보유할 만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생기는 그 시점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연준이 정책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현금이 이자를 주니까요. 이제 짧은 만기의 그 우량 회사채나 뭐 이런 것보다 오히려 더 낫다. 짧은 만기 회사채 같은 경우 가격이 더 떨어질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 value proposition이죠. relative value proposition. 사실 이 relative value 갖고 사실 롱숏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 더 가격이 비싸지고 싸질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돈을 그만큼만 버는 것이 이제 롱숏 스트래터지인데, 채권 시장에서도 그게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캐시를 오버웨이트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2, 3주 전에 나오셨는데, 아만다가 전반적으로 회사채는 자기네들이 이제 자산 배분 전략 시에 평상시보다 훨씬 더 줄여서 지금 언더웨이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언더웨이트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골드만의 그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하이힐드가 IG보다 더 괜찮다. 즉 고위험 회사채가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보다 더 매수할 만하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위험이 있으니까 투자 적격 등급을 오히려 차라리 산다고 하면은 조금만 사겠지만 사겠다는 얘기고요. 하이힐드에 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플래트닝이 앞으로 계속 된다고 봤으니까 longer end, 차라리 만기가 긴 게 짧은 것보다 가격 하락 위험이 덜하다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크레디트에 대한 회사채에 대한 비유는 랜드만은 동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회사채 스프레드가 150bp까지 이제 더 벌어져서, 그때는 우리가 싸서 샀는데 최근에 이렇게 크레딧 스프레드가, 그죠? 프리미엄이
작아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어서 아예 이제 다시 시장에 팔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살만한 게 뭐냐 얘기하니까 agency mortgage backed securities다. 에이전시가 붙어 있는 건 이 Fannie Mae, Freddie Mac, Ginnie 그런 정부가 backing 것, 정부가 뒤에서 보존해주는 모거지 MBS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정부가 오너인 모게지를 지금 살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고 그 다음에 Negative Convexity라는 게 지금 최소치로 된 거다. 즉 Negative Convexity는 사실은 안 좋은 거죠. 이제 모게지 시장에서는 사실은 모게지를 통해서 융통을 하는 개인들이 언제든지 금리가 낮아지면 다시 낮은 금리로 리파이낸싱 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자가 올라갈 때는 모게지 스큐리티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만 이자가 반대로 내려갈 때는 MBS가 가격이 별로 못 오르는 이런 구조인데 그런 네거티브 컨벡시티가 지금 현재는 최저점에 가까운 것 아니냐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고려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가격이 더 떨어지더라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자로서 가격 하락의 리스크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그 뒤에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QT도 하게 되면은 좀 바겐 프라이스 그러니까 좀 싸진 가격에 괜찮은 자산들을 살 만한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고요. It sounds a bit ghoulishi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좀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의신연스럽긴 하지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그러면은 좀 이제 자산 축소를 하다 보면은 즉 시장에 있는 달러를 빨아들이기 시작하면은 무엇이 그러면 부러질 것 같으냐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2018년도 말에 그 하이힐드 시장이 완전히 그 유동성이 없으면서 부러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2019년 되면서 빠르게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를 다시 낮춘 사례가 있는데 이번엔 뭐가 터질 거냐 얘기를 하니까 이제 펀딩 마켓은 괜찮을 거다. 뭐 사실은 2019년도 9월에도 리포 시장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때 10%씩 금리가 막 단기물 시장에 올라가고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펀딩 마켓에 대한 위험은 적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 뭐 워런 버핏이 자주 얘기했다고 한 말인데 이제 썰물 그죠? 이제 물때가 나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누가 수영복 안 입고 있는지 이제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구체적인 언급은 안 했지만 어딘가에서 뭔가 터지기 시작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QT에 이제 그 캡 말씀드렸죠. 65 billion 그 다음에 MBS는 30 billion.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연준의 그 회의록에 난 캡 언급을 듣고 좀 실망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래는 올해 930 billion, 즉 거의 1 trillion US 달러의 그 축소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650 billion 리덕션 받은 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양은 이제 지난번 이제 2018년에 끝난 QT의 그 거의 총량하고 비슷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8년도의 속대 두 배다. 올해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시작하면 12월까지 7month, 7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7달에 해야 될 양이 지난번 사이클의 QT의 양의 1년 반치하고 동일하다. 지난번보다 속도가 거의 2배 빠른 거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지만은 간접적으로 암시를 했습니다. 자기네들 예상보다 MBS를 사실 많이 줄인 거다. 이건 이미 누가 예상을 했냐면 김일구 상무님께서 아예 회의록이 나오기 전까지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집어서 리스크를 안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대단하신 겁니다. 이제 회의록을 안 보고도 이걸 이제 예상을 하신 거죠. 김일구 상무님. 아무튼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가 좀 자세히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롱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근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엔 미국의 실질 자산은 지금 계속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buy the dip을 좀 하시고요. 어느 순간에 꼬꾸라질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미 국채는 물타기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계속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좀 시장의 공포를 가지면서 이번에도 미국 국채 5년물 같은 경우 2.8%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뭐 2.6, 2.7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많이 빠지면은 저가 매수를 좀 하고 물타기를 그동안 쭉 하자는 거죠. 진짜로 미국 국채 가격이 뭐 3.2% 이렇게까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떨어질 때마다 이건 물타기를 하고 이건 바이 더 딥을 하고 그 다음에 빅스나 이런 변동성을 함께 보유하는 거는 실제로 QT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나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QT를 더 심하게 진행하거나 하면은 분명히 미국의 실질 자산과 국채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변동성은 매우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일 이평선 밑에 있으면은 떨어지는 경우에만 좀 사고 그 다음에 이건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좀 시장의 공포를 피크 치면서 무서워한다고 느끼면 좀 팔고 이런 트레이딩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장기 보유를 할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주식 비중은 아무리 줄어도 60%까지는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다시 좋아지는 그죠? 턴어라운드 포인트를 인간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실질 자산, 이 RLY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그 글로벌한 원자재 기업, 그 다음에 원자재, 그 다음에 미국 부동산 리츠, 물가연동체, 그 다음에 뭐 농업펀드 이런 것들이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 다음에 이제 이자도 주고 일드 배당도 하기 때문에 요걸 이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요.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은 실제로 이제 스톡파일링이 일어난다 이거죠. 작년에 뒤었던 미국의 수많은 제조 판매 회사들이 미리부터 지금 벌써 스톡파일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망 확인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 시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의 졸탄이 항상 강조하는 거죠. just in time에서 just in case로 지금 왔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요한 에너지와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재고 확충을 하기 위해서 계속 just in time이 아니고 미리미리 확충을 해놓은 거죠. 창고로 쌓아놓고 이게 당분간 계속 된다는 거죠. 이런 욕구가 있으면 있을수록 반대급부로 연준은 금리를 갖고 그리고 유동성을 갖고 빨아들이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장기채를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세 가지를 갖다가 함께 보유를 하면서 요건 트레이딩, 요거는 이제 물타기, 요거는 buy the dip을 이렇게 일단은 지금 진행을 해야 된다. 적어도 좀 길게 보면은 올해 가을까지는 이게 지속되지 않을까. 9월까지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과잉이나 경기 하강성 증대도 이것도 만에 하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채를 좀 갖고 있자는 거죠. 그래서 실질 자산이 떨어지는 순간에 장기채는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티핑 포인트를 모르니까 함께 보유를 해가자는 겁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자면은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파친코나 이런 컨텐츠 산업의 그 우수성은 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중후장대 산업, 중장비, 특히 뭐 백호, 포크레인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진짜 크레딧 스위스 졸탄이 얘기했듯이 쉽빌딩, 그죠? 뭐 아무튼 그 중국을 제외하면 대안이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에 한국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업 전망이 오히려 지금 양호한 점도 있지만 대주주 과세 완화 없이 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기긴 힘들다. 헤지펀드의 시장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의 정치적 내전이 계속 극단적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한 2년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 굉장히 격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가능한 표만큼 만약에 줄 가능성이 보이면 차라리 북한과의 국지전을 선택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국 시장은 언더웨이트 의견을 다시 한번 좀
상승 시마다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